한국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뭐가 있을까요? 일본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매장은 바로 드럭스토어이죠. 참고로 드럭스토어에 대해서는 예전에 영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에서 눈에 띄는 오프라인 매장은 홈센터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한국에도 유진그룹에서 운영하는 홈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삼성, LG, 롯데, 신세계 같은 대기업들은 홈센터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일본의 이 거대한 땅을 사용하고 있는 홈센터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길래 일본에는 유지되고 있고 한국에는 거의 안 보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홈센터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채널에서 다루는 영상은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이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일본의 로얄홈센터라는 곳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일본에 65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로얄홈센터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얄홈센터는 일본의 건설업계에서 매출 1위인 그 중에서도 주택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다이와하우스의 그룹 회사입니다. 일본의 건설업계는 매출 1위가 다이와하우스, 2위 세키스야하우스, 3위 오바야시구미, 4위 카시마건설, 그리고 5위가 시미즈건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형 종합건설사를 슈퍼제네콘이라고 부르며 대표적으로는 다이와하우스, 세키스야하우스, 오바야시구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들 슈퍼제네콘은 직원들의 높은 연봉으로 유명합니다. 이 정도로 로얄홈센터와 일본의 건설업계 순위를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인 일본의 홈센터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홈센터는 전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도 쉽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사시는 구마다 두세 곳 이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시골 지역으로 치면 한 곳 이상 있다고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홈센터가 돈을 버는 가장 큰 이유는 DIY 문화가 일본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직접 집안 수리, 인테리어, 정원 가꾸기 등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수요가 있다 보니 다양한 공구, 자재, 부자재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있는 홈센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 다음으로 홈센터가 돈을 버는 이유는 각 홈센터마다 자사 브랜드 상품 즉 PB 상품을 제조하여 다른 제조사의 제품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 과정에서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죠. 카인즈, DCM홀딩스, 코난 같은 대형 홈센터에는 자사의 PB 상품이 즐비합니다. 특히 DIY 재료, 가정용품, 정원용품 등에서 자사 브랜드 제품을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홈센터가 돈을 버는 방법은 마키타, 히타치, 보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동공구 제조사들 제품을 진열함으로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신뢰해서 믿고 찾아와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홈센터는 이런 유명한 제조사들의 제품을 대략 구매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단순한 판매처를 넘어 각 브랜드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제일 먼저 판매하는 곳이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 대형 브랜드는 온라인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가격에 홈센터의 제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집 근처에 있고 보고 바로 살 수 있는 홈센터를 온라인 대신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홈센터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를 하는 식으로 유통 과정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홈센터는 원가 절감을 위해 생산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자사 브랜드 PB 상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대량으로 수입해옵니다. 이렇게 수입한 상품은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매장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고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나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기 어려운 품목들이나 일본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제품의 경우에는 외부 유통업체나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홈센터가 제조사와 직접 협상해 대량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중간 마진을 줄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 결국 소비자들이 찾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일본의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저렴한 제품이 있더라도 배송비가 추가로 들 수 있고 배송기간도 있어 결국 홈센터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홈센터에 가면 직접 보고 만지고 살 수 있는데 가격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홈센터가 돈을 벌고 있는 이유는 집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구나 목재뿐만 아니라 가구, 인테리어 제품, 자전거, 애완용품 그리고 생활용품, 그리고 정원 제품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정원 제품의 경우로 생각했을 때 식물부터 흙, 물 뿌리개, 잔디, 씨앗, 그 밖에 벌레 퇴치약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을 모두 구비해 두는 것이죠. 하지만 홈센터들이 마냥 쉽게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일본 내 홈센터들은 오프라인 매장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이커머스와도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홈센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많이 들고 재고 부담도 상당하여 더 이상 제품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주택업계나 유통업계 대기업들이 홈센터 사업에 진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당일이나 그 다음날 바로 도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굳이 홈센터에 갈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온라인 편리하면서도 가격 또한 훨씬 저렴하기도 하니깐요. 또한 홈센터는 어마어마한 땅이 필요한데 이런 넓은 땅을 홈센터 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은 일본의 홈센터가 어떻게 돈을 벌고 유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일본의 홈센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댓글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